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젠장, 너무 배고파. 막 길거리 생활을 시작한 노숙자다. 사정이 있어 고향을 떠난 나는 돈이 다 떨어져 버려 오사카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돈이 없는 가난뱅이다. 아이린이라는 지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대서 가봤지만 일용직에다 회사도 엉터리라서 돈을 벌긴커녕 빚을 떠안게 되었다. 결국 도망쳐 나와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 관청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고작 일주일간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게 해준 게 다였다. 앞으로 어쩌란 말이야. 일자리 소개도 안 해주는 거냐고. 돈도 거처도 없는 상태로 내보내니 도로 아미타불이다. 결국 나는 니시나리구로 돌아와 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적어도 100엔이라도 있었으면. 어쨌든 아이린에서 일용직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다. 한번 크게 화를 당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말이야. 대부분 노가다 일인데 나는 그리 체력에 자신이 없다. 어쩌면 좋지? 어이 형씨, 일자리 찾아? 괜찮은 알바가 있는데? 뭐지 이 사람? 언뜻 봐도 주변과 동떨어진 날라리 패션으로 치장한 남자다. 알선 없잖아. 현장 감독으로 보이진 않는데 좀 위험한 쪽인가? 그치만 좋은 알바라니. 그게 뭔데? 자세히 말해봐. 우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도 그럴 것이 3일 동안 굶어서 리스크 따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쪽 명의로 휴대폰을 계약해주면 돼. 하루 종일 걸리긴 하는데 2만엔 줄게. 2만엔? 하루에? 할게, 꼭 할게. 시켜만 줘.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 내 명의로 휴대폰을 대신 계약하다니. 하지만 2만엔이면 DP에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나는 완전히 돈에 눈이 먼 상태였다. 10엔밖에 안 하는 과자도 손가락 빨며 바라봤던 나다. 2만엔은 복권에 당첨된 것만큼 거금으로 느껴졌다. 그러니 눈이 멀어도 어쩔 수 없잖아. 휴대폰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등본 발급받기. 주소가 타 지방이어도 뗄 수 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도 문제없다. 너무 간단해서 맥이 빠질 정도다. 세상 참 편리해졌군. 그 다음엔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계약에 또 계약. 수속에 필요한 신분증, 통장, 인감도 모두 가져왔다. 그럼 태블릿도 같이 계약해주세요. 형 필요하댔지? 그치? 지독하구만. 형 여기에 도장 찍으래. 해질녘이 돼서야 대리점 순례는 끝이 났다. 밥은 도시락으로 하시죠? 제가 살게요. 고마워. 메이저 통신사 두 곳에서 총 5대를 계약했다. 숙소는 니시나리의 저렴한 여관. 비용은 그 사람이 전부 냈다. 일거리도 주고 밥이랑 숙소까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다음날 마지막 계약을 끝마치고 약속한 2만엔을 받게 되었다. 야호! 진짜로 받았네. 한바탕 먹어보자. 나는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 울분을 토해내듯 푸짐하게 먹고 마셨다. 그러나 무일푼이었던 나에게 2만엔은 큰 돈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금방 없어져 버렸다. 분위기에 취해서 다 써버리다니. 이것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쓸지 제대로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봤다. 설마 뭔가 큰일을 저질러버린 게 아닐까? 휴대폰 6대, 기기값의 요금제 다 나한테 청구되는 거잖아. 그걸 낼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다. 이 시점에서 나는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놈들은 나에게 계약을 떠넘긴 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다. 비용은 나한테 청구될 텐데 2만엔으로 좋아할 때가 아니었어. 게다가 계약한 건 장기요금제. 장기요금제는 달마다 할인을 받지만 도중에 해약하면 통신사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해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놈들은 내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면서 범죄를 저지를 텐데 그러면 나도 공범이 된다. 분명 죄를 면할 수 없게 될 거야. 등본상의 주소엔 이제 살고 있지 않으니 니시나리에 있으면 안 잡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일어난 일을 몽땅 털어놓았다.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체포될 각오로 갔지만 나는 체포되지 않았다. 그쪽도 일단 사기 당한 쪽이고 빨리 왔으니 아직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는 묻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사회 복귀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말하자 형사는 어느 공익 법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거기서 살 곳이나 식재료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건물 청소부 일자리도 얻게 되었다. 위약금을 6번이나 내야 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마음먹고 경찰서에 가길 잘했어. 아직 희망이 있었던 거야.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